오늘 전국에 장맛비가 내립니다. 중부에도 밤부터 올해 첫 장맛비가 내리는데요. 시작부터 강하고 많은 비가 예상돼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날씨 소식 기상센터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안수진 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오늘 장마 대비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을 살펴보시면요. 정체전선상에 발달한 비구름대의 영향으로 현재 제주와 전남 지역에 비가 내리고 이렇게 보시는 것과 같이 붉은색의 강한 비구름대가 자리하고 있는 제주 지역엔 시간당 65mm가 넘는 매우 강한 비가 내리는 곳도 있습니다. 따라서 제주 지역에 호우경보가 그리고 전남 남해안 지역에 호우주의보 내려졌습니다. 비구름이 차차 올라오면서 오후가 되면 충청 이남 지역까지 또 밤이 되면 수도권과 강원 지역에도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까지의 예상되는 강수량 살펴보시면요. 제주 산지의 많게는 150mm 이상, 경기 남부와 강원 중남부 내륙, 산지와 충청, 호남 지역에 120mm 이상, 경남 남해안과 경북 북부 내륙 지역에도 100mm 이상의 폭우가 예상되고요. 서울에도 최고 8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비가 내릴 때는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하고 시간당 30에서 50mm 안팎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릴 때 있겠습니다. 특히 취약 시간대인 밤 시간대에 빗줄기가 굵어질 것으로 보여서 침수나 산사태 대비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여기에 전국적으로 바람도 강하게 붑니다. 순간적으로 초속 20m가 넘는 강한 바람 불어들 때 있어 피해 없도록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오늘 비구름이 늦게 닿는 중부지방의 낮 더위는 계속되고요. 남부지방의 낮 기온 30도 아래에 머물겠습니다. 다음 주도 내내 장맛비가 내리면서 때이른 더위는 주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센터에서 날씨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제주와 남부지방에 다시 장맛비가 내렸습니다. 맑고 더운 날씨가 계속되던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엔 주말부터 첫 장마가 시작될 예정인데요. 비도 많이 내리고 또 바람도 강하게 불 걸로 예보돼 있어서 피해 없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정구희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제주도에 세찬 장대비가 쏟아집니다. 하루 강수량은 80mm 정도였지만 서귀포에는 시간당 30mm의 비가 쏟아져 한때 호우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현재 장마전선은 제주도 남쪽에 자리 잡고 있는데 내일까지 제주도에는 최대 50mm, 경남 남해안에는 최대 60mm의 비를 더 뿌릴 전망입니다. 위성 영상을 보면 중국 남쪽 바다와 제주도 먼바다에서 수증기가 계속 유입되면서 장마 구름대가 만들어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증기의 길이 만들어진 건데 이 길이 주말에 내륙을 향합니다. 주말에는 중국에서부터 만들어진 저기압이 한반도로 접근하는데 저기압은 보시는 것처럼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합니다. 이에 따라 남쪽에 있는 수증기를 저기압이 북쪽으로 끌어올리면서 전국에 비를 내립니다. 문제는 저기압 뒤쪽으로는 회전 방향을 따라 건조한 공기가 들어온다는 건데 건조 공기는 수증기보다 무겁습니다. 이 건조 공기가 수증기를 급격히 파고들면서 수증기가 상승하게 되고요. 수증기가 강한 비구름으로 바뀌며 시간당 50mm의 호우가 내릴 수 있습니다. 정체전선상에서 발달한 저기압의 영향으로 주말 밤사이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겠습니다. 토요일 밤부턴 중부지방에도 올해 첫 장맛비가 시작될 전망입니다. 일요일까지 국지적으로는 120mm의 많은 비가 내릴 수 있습니다. 주말에는 바람도 강해져 강풍 피해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장마전선은 다음 주에도 한반도를 오르내릴 것으로 보여 기상청은 다음 주 내내 전국에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SBS 정구희입니다. 비가 많이 내리는 이맘때쯤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침수돼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잦습니다. 이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물막이판을 설치하는 건데 장마가 시작된 지금까지도 이게 설치되지 않은 곳들이 많았습니다. 유덕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파트 지하주차장 입구에서 빗물이 파도처럼 밀려 들어옵니다. 금세 물이 차오른 지하주차장. 차량 한 대는 빗물에 밀려 다른 차량 위에 얹어졌습니다. 지하주차장으로 퍼붓듯 쏟아져 들어오는 빗물. 차량 블랙박스에 찍히기 시작한 후 20분 만에 주차된 자동차는 둥둥 떠다닙니다. 집중호우 뒤 물이 빠진 지하주차장. 침수 피해를 입어 운행할 수 없는 차량들로 가득합니다. 최근 5년 동안 3만 4천 대 가까운 차량이 침수 피해를 입었는데 서울 경기권에 많은 비가 내린 2020년과 2022년에 80%가 집중됐습니다. 한 보험사 분석에 따르면 이 시기 침수 차량 10대 중 6대가
주차된 상태에서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상기후 영향에 올해 집중호우는 더 잦아질 걸로 예상되는 상황. 침수 피해를 막을 아파트 지하주차장 물막이판 설치 상황은 어떨까? 침수 우려 지역으로 분류된 한 아파트 주차장, 여전히 물막이판은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서울, 강남, 서초 등 6개 구 침수 우려 지역의 500세대 이상 아파트 13개 단지 가운데 물막이판을 설치한 곳은 3개 단지에 불과했습니다. 이미 지어진 아파트엔 강제 사항이 아닌 데다 침수 위험에 대한 낙인을 우려하는 주민들 반대도 설치를 어렵게 합니다. 침수 당하면은 진짜로 더 약간 저평가될 위험이 있으니까 입주민들께서 좀 생각을 달리 하셔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설치한다는 개념을 구조상 설치가 어렵다면 이동식 물막이판을 준비해야 합니다. 내일부터는 침수 위험 차량에 대해 신속한 대피가 가능하도록 보험사들이 차량 대피 알림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SBS 유덕기입니다. 올해도 장마가 시작됐는데 이 소식이 유독 더 두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반지하 주택 주민들입니다. 물에 자주 잠기는 데다 대피도 어려운 반지하. 올해는 피해를 막을 만한 대비가 잘 돼 있을지 신용식 기자가 둘러봤습니다. 2년 전 반지하에 살던 일가족 3명이 폭우로 참사를 당한 뒤부터 이 동네 빌라 밀집 골목엔 물막이판이 하나둘씩 설치됐습니다. 창문과 공동 현관 앞에서 빗물이 들어차지 않게 막는 최소한의 피해 예방 장치입니다. 하지만 설치가 안 된 집도 곳곳에서 눈에 띕니다. 처음 제가 이사 왔을 때 그때 한번 여쭤봤는데 여기가 괜찮다고 이래가지고 또 바로 옆집에는 물막이판이 있는데 여긴 없어서 그거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서울시 조사 결과 침수 위험이 큰 가구 10곳 중 4곳꼴로 물막이판 설치가 되지 않았습니다. 물막이판 설치엔 집주인 동의가 필요한데 침수주택이란 낙인이 찍힐까 봐 또 관리 감독의 번거로움 때문에 설치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물막이판을 설치해도 걱정이 끝나는 건 아닙니다. 주변을 흐르는 사당천보다 지대가 낮은 이 지역은 비가 많이 오는 날이면 집 밖에서 들어오는 물보다 집 안에서 역류하는 물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거 하수도에서 역수를 해가지고 화장실까지 넘친 일도 있었어. 지하 화장실까지 넘쳤어. 여기 우리는 이거 물막이 해봐야 아무 소용도 없어. 헛짓거려. 물막이판이 만능 대책이 아니라 지형에 따른 맞춤 대책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서울시가 아예 반지하 주택들을 사들이는 사업은 2년이 지났는데도 목표치의 10% 정도만 달성했습니다. 감정평가 금액이 낮기도 하지만 반지하 임대 수요가 여전히 높다 보니 선뜻 집 팔겠다 나서는 집주인들이 드물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예산이 있어서 현재가 수리해서 딱 내놓고 다시 또 들어왔어요. 예고된 위험에도 반지하를 다시 찾는 건 결국 사회적 약자들입니다. 그 사람은 이사 가고 또 할머니가 오셨어. 또 더 위험한 사람이. 그래서 내가 비올 때는 조금 신경이 써지더라고. 우선 빗물바지라도 정비해놔야 그나마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거란 요구도 많습니다. 빗물바지가 막히거나 덮개를 덮은 경우는 침수 면적을 3배나 증가시킵니다. 빗물바지 배수구가 막혀 있는지 미리 살펴보시고 집 안으로 빠르게 빗물을 침투시키는 투수 포장을 늘리는 것도 대책이 될 수 있습니다. SBS 신용식입니다.